자, 내일 13일 수요일은 금리 인상 발표가 있으며 모레 14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번 하락장의 출발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등장과 겹쳐버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등장한 뒤로는 증시가 단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27일에 상장했으니까 상장 6개월 뒤 나오는 보호 예수 물량들이 대량 있습니다. 공모가 자체 시가총액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오바였지만 연기금이 일정 수량 편입을 해야 된다는 게 시초가 2배에 꼭 매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도 있는 것인지, 연기금이 더블 60만원에 100만 주나 6천억치 주문을 넣은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오바였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율도 끝까지 올라가고 모두가 하락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모두가 고점에서 상승을 외친다면 반드시 경계해야겠지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증시 하락에 대해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현재 증시에서 체크할 수 있는 수급, 신용, 추세, 개인들이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합을 해봐야 됩니다. 조합을 한 다음에 스스로 내린 답을 가지고 판단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 오늘 7월 10일 화요일 시장도 앵무새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시장도 참 좋지 않습니다. 전업 투자자인 데이 트레이더에게는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최소 살아남거나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듯이 물론 소중한 돈이 날아가면 즐기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은 최대한 마음을 좋게 먹고 자제할 줄 아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이미 손실을 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추가로 손실을 입거나 자제할 줄 모른다면 돈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제를 하고 지금 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락장도 경험해봐야 되고 횡보장도 경험해봐야 되고 상승장도 경험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시장은 무조건 찾아올 것이며, 지금 시장은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상승장이 단기간 찾아오기는 글렀습니다. 최근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레버리지 같은 걸로 잠깐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반등을 해봤자 그 상승세를 유지해줄 재료나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장은 하락장 아니면 횡보장일 확률이 매우 높아서 마침 줄어든 거래대금과 함께 또 박스필 시절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횡보장,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다음에는 꼭 지켜야겠구나라 스스로의 비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계좌는 당연히 재미없거나 괴롭겠지만 이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일 뿐이며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질 뿐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고 이번에 당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면 다음에 몇 년 뒤에 또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시장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상태에서 어제 매매 영상 보여드렸다시피 곳곳에 함정까지 많고 인위적인 조작과 미공개 정보 선침해 등 안 그래도 시장 탓만 해도 안 좋은데 종목들까지 괴상하게 움직이고 개인들한테 불리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지금은 살아남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한 방에 그 이상 뺏겨버릴 수 있는 시장이라 저도 최대한 참으면서 매매를 하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대로 뺏겨버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거에 제일 힘들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돈 10,000원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살아남을 생각만 해야 됩니다. 자, 어제까지 레버리지를 매매했는데 코스피는 황금선을 회복해 주지 못하고 오늘 다시 5일선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캔들 자체, 수급 자체만, 추세 자체만 봤을 때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잠깐 터치를 했지만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차트인데 하락장에서 잠시 회복을 해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다음 계단으로 내려가면 황금선 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일주일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갈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은 단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대로 끌어올린다면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은 단기간에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진짜 극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분위기가 다시 여기까지 끌어올리면서 좋아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좋아져도 행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장은 차라리 지난 2020년처럼 빠르게 매를 맞고서 수직으로 올려버리면은 상관없을 텐데 너무 길게 끌었습니다. 짧게 끌면은 수급이 꼬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V자 반등이라서 수급이 잘 꼬이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은 하락에서 수급이 너무 많이 꼬였습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꼬였으니까 이게 풀어질지도 불확실하고 풀어진다 하더라도 당연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대충 수급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1월 하락장부터 개인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인지 1월부터 대충 보더라도 순매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끝까지 무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구간이 일주일, 2주일 정도로 짧았으면 빨리 풀어지겠지만 당연히 오랫동안 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뻔한 수급입니다. 며칠 지나서 또 외국인이 수천억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면서 나가야 될 수급. 개인이 들어와도 문제, 외국인이 들어와도 문제. 차라리 연기금이나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만 아니면 상관없는데 차라리 개인이랑 외국인이 던지고 다른 기관에서 다 받아 먹는 게 꼬여진 수급을 풀 열쇠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코스피 수급도 마찬가지. 쓸데없는 거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매일매일 항상 똑같습니다. 매일 리뷰가 달라지기 힘든 이유가 이 꼬여진 것들이 풀어지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도 똑같을 것이고 모레도 똑같을 것이고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안 움직여도 문제. 이쯤 되면 다 받아들이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오전에 한 번 매매하고 손실 보고서 마무리했습니다. 카나리오 바이오에서 어제 SD 바이오 센서 매매한 것처럼 접근을 했는데 제가 좀 높게 물려가지고 반등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리 자체가 신고가였기 때문에 당장 1위로 거래 대금이 몰리는 거 신고가. 제 원칙상으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손절로 마무리했으며 그리고 요즘 매일 무증 발표 종목들이 나오는데 어제 셀리버리도 발표 전에 수직으로 급등. 그리고 오늘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란 종목이 1주당 3주를 주는 무상증자 발표했는데 이거 역시 발표하기 전에 수직으로 상승. 그리고 평소에 거래량이 1만 주도 안 나오던 종목이 발표 전에 이미 코스닥이 2% 무너지고 있는데 한 6% 정도 올라가면서 발표 전에 거래량이 6만 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72만 주지만 공시 나오기 전, 거래 정지 당하기 전에 6만 주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1만 주인데 장 시작 후 1시간 만에 6만 주. 개인들한테 참 불리한 싸움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공구먼처럼 대놓고 해먹어도 걸리지 않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요즘 무증 발표 전에 이 정도 움직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깨끗한 종목이 있었다면 뭐 상따라도 하던가 무증 쪽으로 접근하려 했는데 오늘 충분히 상따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전에 흔적들을 보니까 참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흔적이 있어도 뭐 검토 중이란 말이 나왔지만 이미 1주당 5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각도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표가 나온 다음에도 상한가, 그 뒤에도 상한가, 먹을 자리가 이렇게 생김에도 그 전에 조치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온통 악재투성인 시장 진짜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 지금 방향 맞추려고 해봤자 피곤할 뿐입니다. 맞추려 하지 마시고 그냥 지키고 자제만 하시기 바랍니다.